벌써 벌이 와가지고 탐색전 들어왔어. 탐색전. 자, 오늘 타프는요 셀바티코 브랜드의 타프고요, 일본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천만 따로 살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선하고 스토퍼하고 저는 추가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기존에 제가 웨빙끈이 있잖아요. 끈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옥타곤이니까 6개 정도의 끈은 필요하거든요. 그냥 얼마 안 하길래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선의 끄트머리가 지금 보니까 좀 라이터로 한 번씩 더 지져야 되게끔 좀 깨끗하게 안 잘려져 있어요. 선을 자를 때 이제 가위로 자르고 지지는 게 아니라 그 열선, 전기 열선에다가 선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이렇게 좀 남아요. 이게 완벽하게 안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 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매번 안 풀어 놓고요, 타프에다가 그냥 다 묶어 놓을 생각이에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스토퍼 그라운드 웍스라고, 제가 이때까지 타프 써본 것들은 코팅이 헥사 같은 경우에는 은박이라든지 뭐 블랙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DOD 거는. 그리고 그 저렴이 미라벨은 안에 블랙 코팅이 돼 있었어요. 그게 품질은 진짜 좋아요. 좀 안 이뻐서 그렇지. 근데 얘는 안에 이렇게 실버 코팅이 돼 있습니다. 실버 코팅은 제가 타프로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쉘터를 한번 써봤는데 얘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블랙 코팅 돼 있으면, 타프 밑에 있으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어두침침해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햇볕을 얼만큼 투과시켜 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햇볕이 쨍쨍한 날은 아니어가지고. 자, 한번 피칭을 해볼 거고요. 스트링 끼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네요. 이게 끼우는 거 다 아시죠? 이 모양대로 끼우면 돼요. 꼭지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꼭지점에서 한번 들어가고, 뒤에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로 빼고, 그럼 이렇게 이제 움푹 들어가 있겠죠. 선이 이 뒤로 지나잖아요. 그리고 얘를 그냥 느낌대로 앞으로 끼우면 돼요. 다시. 그러면 선이 쭉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끝에를 안 풀리게 한 번 매듭 묶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매듭. 한 번 이렇게 딱 잡아주고. 이런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요 끄트머리를 팩에 걸어가지고 이 줄로 이렇게 샹샹샹샹 잡아 당겨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사이드 쪽에 있는 짧은 거 3m짜리 완성했고요. 이제 긴 거 완성해야 돼요. 2개 더 남았어요. 아이고 다리 아파. 의자를 좀 갖고 올까? 일단 끝선 있죠. 이 선 2개의 끝선을 맞춰요. 끝단을 맞춰서 이대로 쭉 끝까지 갑니다. 쭉 끝까지. 좀 길이 안 맞아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면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를 폴대에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냥 매듭해 주면 돼요. 2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넉넉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한 요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만 이렇게 빼주면 끝납니다. 이게 끝. 한 요쯤 박으면 될 것 같아. 한 요쯤에 박아주자. 땅이 약간 좀 무르네 오늘. 얼마나 편한지 보셨죠? 비싼데 몸이 안 힘들어요. 이런 데는 저는 돈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데크가 4m 나오니까 한 1m 정도 더 나오게 친다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웨빙으로 보통 제가 세울 때는 오링에다가 데크에 걸어버리고 시작을 하니까 실수를 거의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만 치면 되니까.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일단 쳐봐야 하는 거고. 약간 여기 앞으로 쏠렸는데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건 별 문제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이거를 완전히 뭐 강마 사서 칠 이런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이게 약간 이쪽으로 쏠렸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피칭 돼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하려 그러니까 애매하네.
메인에다가 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 모서리용 팩다운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뭐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그 가장자리 오링에다가 스링끈을 다 묶어버렸어요. 철수할 때도 그냥 저 상태로 가방 안에 그냥 다 넣어버릴 생각입니다. 일일이 매번 묶었다 풀었다 안 하고. 요게 무게가요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거의 뭐 실타프보다는 무겁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타프 중에서는 얘가 좀 가벼운 편에 속해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질감이 막 그렇게 막 고급지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얘는 어쨌든 태초의 컨셉트 자체가 약간 가성비로 나왔어요. 10만원대 초반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가성비예요. 완전 가성비. 그래서 뭐 그게 장점이니까 굳이 여기에 무게를 갖다 제가 더 하려고 끄트머리에 카라비나를 걸어 가지고 이 고정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끈을 여기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묶어 버렸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검은 타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데크에 썰리면 이렇게 흙먼지가 좀 묻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정 한번 시켜 볼게요. 여기 입구 부분에 약간 너른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가 돌이 되게 깊나 봐요. 몇 번 땅에 박았는데 팩이 안 들어가네요. 자, 오늘 뿔을 세울까 말까 고민을 되게 하고 있는데 의미 없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만 더 당기면 뿔 들어가거든요. 근데 굳이 뿔 만들라고 이 가성비 텐트에 그런 텐션을 강하게 주긴 싫으니까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해봤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헥사하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었고요. 보세요. 강하게 이렇게 텐션 당겨버리니까 끄트머리에 뿔이 뾰족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저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 않고 그냥 타프에 손상 주는 행위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뿔에 별로 의미를 안 둬요. 확실히 얘는 밑으로 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비가 올 때는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자, 다 쳤습니다. 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으면 전마 타프 왜 저래 못 치지? 그렇게 아마 생각할 정도로 오래 걸렸어요.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저도. 근데 비 올 때는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아요. 헥사는 중간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뚫려 있잖아요. 거기로 사이드로 비가 되게 많이 들치는데 얘는 사이드가 굉장히 내려와 있으니까 비 올 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가장자리에 날개를 이렇게 올리니까 저 끄트머리 모양이 자동으로 이렇게 텐션이 먹어서 이제 꼭지점이 바짝 올라가 버리네요. 정말 가오리 같은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안에는 실버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천 자체는 묵직하거나 두꺼운 느낌이 없어요. 좀 얇은 느낌이고, 직조는 립스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실링 처리된 거는 지금 육안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쁘게 테이핑 처리 다 되어 있고요. 끄트머리도 봐야죠. 이중으로 X 박음질 다 되어 있고 괜찮네요. 요 테이프까지 그냥 다 까만색으로 해주지 왜 색깔을 다르게 했을까? 안에서 보면 블랙 깔맞춤의 느낌은 없어요. 이왕이면 저도 블랙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밖에서만 보면 이제 블랙이고 내부에서는 실버잖아요. 약간 밝아서 좋은 거는 사실 있기는 한데 뭐 그 정도? 뿔 보세요. 확실히 뿔 살았죠. 중간을 세워보니까 뿔이 빡 하고 올라가죠. 양쪽을 많이 당기는 것보다 중간을 당기는 게 천의 구조가 훨씬 더 뿔이 잘 사는 구조고요. 비가 만약에 조금씩 온다 그러면 사이드를 세워놨을 때 물 흐름이 다 보이시죠? 어디서 물이 흘러내리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어 갖고, 이런 가성비 보통 옥타는 비싸요. 한 25만원 30만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물론 비슷한 거를 제가 사기 전에 요즘 하도 막 중국에서 비슷한 거 나오니까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당연히 있어요. 이 65,000원인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고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똑같은 게 있던데, 스펙이 일단 똑같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로고는 뭐 셀바티코 측에서 찍어서 만든 걸 수 있으니까 전 잘 몰라요. 근데 중국 거 65,000원짜리를 살까 얘를 살까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중국 거를 수입을 팔든 어떻게 하든 자기 브랜드만 찍어서 팔든지 간에 AS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책임을 지는 브랜드에서 수입을 하면 책임지울 수 있잖아요. 뭐 틀어지든지 뭐 불에 타버린 거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가 가능한데, 중국에서 샀던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 수리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고장나면 그냥 다 버렸거든요. 찢어지거나 하면 다 버렸는데, 정품으로 출시가 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복각판이나 짝퉁판 뭐 이런 게 카피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DOD 랜콘텐트를 일본 정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구로 통해서 구매를 했잖아요. AS를 책임져 주는 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텐트 지금 불탄 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게 뭐 로고만 찍어서 팔든 어쨌든 간에, 사실 제가 마음에 든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로고 하나 찍혔다고 제가 돈을 더 내고 산 건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기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캠핑용품이 AS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캠핑용품을, 특히 저는 살살 안 다루더라고요. 좀 힘 빡빡 주고 세게 다루고 막 던지고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전자제품은 고장이 굉장히 잘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집안에서 곱게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얘네들을 중국 거든 미국 거든 호주 거든 일본 거든 아무 상관없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업자가 정상적으로 하느냐, 저는 그걸 이제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이제 셀바티코코 원형 라운드 테이블을 영상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로 뭐 중국에 똑같은 거 더 싸게 판다, 2만 원 초반대 팔더라, 저도 다 찾아봤거든요.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뭐 재질이 다르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직접 중국 거를 사본 걸 아니어서 뭐 어떻다 저떻다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비교를 하려고 제가 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추측은 해요. 같은 공장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OEM 방식으로 로고만 찍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 타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을 거고 같은 스펙이고, 그 대신에 중국에서 샀을 때는 저 스트링이라든지 스토퍼는 포함 안 돼 있었고 1,000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라운드 웍스 측에서 아마 셀바티코의 거를 수입을 하면서 저것들을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쟤를 따로 어떻게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주문할 추가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편의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타프는 제가 써본 결과 심실링이 뜨거나 심실링 부분이 이렇게 내가 텐션을 너무 강하게 줘가지고 올이 이렇게 나가거나 바느질이 나가거나 하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미라벨 썼을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오링 있죠, 오링이랑 하나, 그 뭐라 그러지, 저 끝에 줄 묶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저기가 녹이 쓸어 가지고 시뻘겋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제가 이제 심실링 부분에 이제 뜯어져서 물이 새는 거를 발견을 하고 미라벨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말끔하게 다 닦아서 보냈더라고요. 새 걸로 교체는 아닌데 뭐 WD-40 같은 걸로 닦았겠죠. 그래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렴이 판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AS를 책임져 주면 그 정도까지는 해주는데, 뭐 AS를 아직까지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옥타곤을 한 번쯤은 써보고 싶었으니까 그냥 산 건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비를 한번 맞아보면 확실히 뭐 비가 새는지 햇볕이 굉장히 강한 날에 얘를 써봤을 때 차광력이 얼만큼 되는지 시원한지 알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겉모습으로 나쁘지 않고, 딱 이렇게 만졌을 때 재질이라든지 두께, 그리고 만들어진 바느질 같은 거 있잖아요, 봉제, 그 다음에 뭐 심실링 처리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제가 그 DOD 거 헥사 가지고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 DOD 헥사도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걔도 한 1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10만 원 초반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근데 얘는 같은 가격에 일단 사이즈가 더 크고 가지고 싶었던 옥타곤이니까 그냥 뭐 잘 샀다,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 치고 나니까 만족해요. 그리고 사이드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렉타만큼 시원해요. 일단 바람이 사방팔방으로 다 들어오잖아. 막힌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원한 느낌이고, 약간 이제 욕심 생겼어요. 와, 비 한번 오늘 내리면 진짜 좋겠다. 약간 그런 욕심도 생겼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밤에 태풍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 주변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예뻐요, 생각보다. 아마 처음에 옥타를 사고 헥사를 샀었으면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을 건데,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쪽으로 기울은 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제가 오늘 잘 못 쳐서 그래요. 뿔도 생각지도 못하게 빡 잘 올라왔죠. 중간에 요 폴대를 세우니까 뿔이 자동으로 그냥 서버렸어요. 저기 많이 안 땡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제가 의도적으로 저쪽으로 좀 밀어야겠다. 그럼 저쪽에 줄 텐션들 다 풀고 이쪽 다 땡기고 해서 각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너무 싫습니다. 타프는 한번 말아먹으면요, 손대기가 되게 귀찮아요. 여기서 모은 모습은 와, 막 하늘로 비상하는 무슨 선박, 배 같은 느낌이에요. 우주항공모함 이런 느낌. 약간 스타워즈 느낌인데 너무 같나? 요런 느낌입니다. 흰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그 다음에 카키색, 탄색, 아마 이렇게 캠핑 씬에서 쓰는 색깔들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무드 자체가 블랙 무드라서 그냥 얘로 했어요. 세팅 마쳤어요. 아까 전에 요 높이가 돌아다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을 조금 더 높였거든요. 근데 뭐 더 높이면서 얘만 더 높이고 다시 기울어진 걸 맞추진 않았어요. 뭐 높이 더 올렸더니 그냥 각이 그냥 장난이 아니네. 이쪽을 더 잡아 당기면 우는 거는 안 없어지네. 이걸 풀어야지 우는 게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 머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쓸리는 거예요. 머리가 쓸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높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데, 원래는 이게 타프의 앞뒤로 이렇게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뒤로 출입을 안 하고 그냥 사이드로 지금 출입을 계속 하니까 머리가 조금 다였네요. 전기를 설 수 있나요? 공기요. 혹시나 이런 헥사 혹은 렉타 혹은 옥타곤 이런 거 사실 때 이 줄을 좀 넉넉하게 재단을 하시면 좀 내 마음대로 길이 조절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본 게 그 라쳇이란 거 있잖아요. 그 라쳇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얘는 잘 봐요. 재단을 이렇게 4m로 해놓으면 반이 2m잖아요, 그죠? 얘는 무조건 여기서 땅까지 2m 나와야지 이 길이 조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데는 못 쓴단 말입니다. 이거는 웨빙도 똑같거든요. 길게는 할 수 있는데 짧게 못 만들어요. 근데 라쳇은 쫘라락 당겨서 여기서 끈이 주렁주렁하고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라쳇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길이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스토퍼를 쓰지 말고 라쳇을 쓰는 게 어떤 캠핑장에 가도 타프 치는데 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파스 캠핑의 어줍지 않은 타프 치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어요.